96년 교과서가 개정되었을 때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글리코가 알려지면서. 그래서 의대생들이 배웠던, 그러니까 1996년도 이전에 의대를 나왔다는 사람은 이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이 이론을. 그래서 포도당 유일론은 어떤 이론이군요. 이제 이런 거죠. 탄수화물은 식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탄수화물은 식물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뿌리가 생기든지 씨가 생기든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영양소들이 탄수화물이에요. 그런데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그것이 포도당으로 바뀐다는 이론이에요. 포도당으로 우리가 탄수화물, 밥을 먹든지 떡을 먹든지 뭐 과일을 먹든지 그것을 먹게 되면 포도당으로 변한다. 그런데 그 포도당이 그러니까 분해가 된 거죠. 우리가 이를 통하고 해가지고 소장해서 포도당으로 변해서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 간에 가게 되면 지금 말한 8가지 글리코 영양소가 저절로 만들어진다. 그런 이론이에요. 글루코즈, 갈락토즈, 만노즈, 퓨코즈, 뭐 에나스테이, 글루코사민, 갈락토사민 이것들이 저절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탄수화물만 먹게 되면 포도당, 글루코스로 변하고 그 글루코스가 들어가게 되면 8가지 단당류가 저절로 생긴다. 이 이론이 포도당 유일 이론이었어요. 이게 포도당만 생기면 간에서 그냥 8가지가 저절로 생겨버려. 그러니까 이제 포도당만 먹으면 해결된다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실험실에서 있었던 것이고 과학이 발달해서 세포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니까 세포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우리가 탄수화물 먹으면 포도당으로 변하고 포도당이 간에 가서 생합성 과정을 거쳐서 8가지가 된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갈락토즈, 뭐 만노즈 이런 것들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전환이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군요. 질병이나 질환이 오더라는 거예요. 안 생기니까. 왜 이렇게 질병들이 현대에 있어서 난치병들이 생기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들이 안 생기니까 질병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요. 제가 밥 다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갈락토즈라고 하는 당하고 만노즈라는 당이 부족해서 생긴 거예요. 만약에 포도당 유일 이론이 맞다고 하면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간에서 생합성이 안 되니까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해서 안 생겨서 질환이 생기니까 그것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 유일 이론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포도당으로 전환되고 그 포도당이 간에서 8가지 단당류를 다 생합성으로 만들어낸다고 믿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질병이 오더라. 특히 질환.
질환. 세포가 교통이 오류가 되는 그런 질병이 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과서가 틀린 이론이다고 그것을 엑스포를 하고 이제 96년도부터 새로운 이론이 교과서에 등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포도당 유일론의 허구성이 96년도부터 학설로 제기가 되고 그것이 인정받아가지고 교과서가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러면 허구성 이론은 사실인가 허구인가 그걸 김주옥 사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현대를 살아가는 과학자들은 지금 매우 편리한 이론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론은 바로 포도당 만능 이론으로서 이 이론에 따르면 포도당이나 혈당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섭취하면 인체가 다양한 효소의 도움으로 포도당을 필요한 당 영양소로 변환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만일 이 이론이 정확하다면 정말로 기가 막히게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즐기는 사탕이나 케이크, 기타 건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을 먹어도 모든 것이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임상 의사들은 포도당 유일 이론을 공부하였으며 최근의 연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발견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포도당 유일 이론도 부분적으로 옳은 이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는 독자들을 위해 좀 더 과학적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일부 독자의 경우 과학적인 설명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건너뛰고 슈가 프린팅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분들께는 과거에 의대에서 가르치지 않았지만 최근의 과학적 결과에 의하면 포도당이 인간이 필요로 하는 나머지 7가지 당 영양소로 항상 변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1988년 11월에 간행된 소아과 저널에서 허드슨 프리즈 박사는 인체의 소화 시스템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만노즈, 면역에 가장 중요한 당 영양소 중의 하나가 독자적인 경로를 통해 당 단백질이 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도 한때 포도당만이 인체 소화기관을 통해 흡수되어 다른 모든 당 영양소로 변환된다고 배웠던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실험 결과 만노즈는 별도의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흡수되어 직접 당 단백질로 활용된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체가 설계된 방식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 하나만으로 포도당 유일 이론의 부족한 부분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이론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설명해 주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프리즈 박사는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읽어보니까 제 설명을 듣고 이걸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예. 이해 안 되시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계속 읽어주세요. 프리즈 박사는 당 단백질 생합성에 필요한 만노즈는 포도당으로부터 변환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포도당이 아닌 만노즈가 부족한 당화를 지원해 준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998년 12월 생리작용에 포도당만이 유일하게 이용되는 게 아니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연구는 방사능 동위원소를 다양한 물질에 부착시켜 혈액을 통해 이동하는 경로와 기능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한 과학자들은 갈락토즈, 만노즈, 포도당을 방사능 동위원소로 표시하고 관찰한 결과 갈락토즈와 만노즈가 포도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곧
바로 인체당 단백질로 활용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포간 정보 전달에 관여하는 8개 당 영양소 중 적어도 2개가 포도당과는 무관한 별도의 독립된 경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 연구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후 과학자들은 당 영양소가 비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 등과 같이 새로운 유형의 영양소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거기 잠깐 제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지금 만노즈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만노즈가 바로 우리 제품에 뭔가요? 메나폴. 메나폴이에요. 그래서 만나폴이 우리 촉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필요도 하지만 이것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세포 속에 가서 바로 그 촉수를 형성하더라는 걸 밝혔거든요. 그걸 어떻게 밝혔는거요? 그 방사선을 입히게 되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노즈 성분에다가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묻혀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추적을 하니까 사진에서 이게 이동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이게 소화기관에서 흡수되지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세포 속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가지고 밝혀진 거예요. 이게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논문에서 글리코게론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그걸 밝힌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밑에서 이 연구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다양한 물질에 부착시켜 혈액을 통해 이동하는 경로와 기능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한 과학자들은 갈락토즈와 만노즈는 포도당을 방사능 동위원소로 표시하고 관찰한 결과 갈락토즈나 만노즈가 포도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곧바로 인체 가서 바로 세포 촉수에 쓰이더라. 가서 바로 붙더라. 이렇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노즈를 먹게 되면 훨씬 어때요? 효과가 빨라요. 우리가 제품을 먹었을 때 그냥 엠브로토스 뭐 이렇게 먹는 것보다 거기에다가 만나폴을 더해서 먹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많고요. 지금 그 엠브로토스 라이프라고 하는 제품이 4세대, 네 번째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4세대 라이프가 나왔는데 이게 뭔군요. 만나폴을 증가한 거예요. 만나폴을. 그래서 효과를 높인 거죠. 우리의 특허는요. 배합 비율이에요. 8가지 당을 어떻게 배합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가 연구를 해봤더니 만나폴을 더 넣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 적은 양으로 효과를 더 내더라.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만나폴이 우리 전에는 없었어요. 한국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얼마나 만나폴 요청. 우리 상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졸랐는지 몰라요. 한번 무슨 이야기 할까요? 미국에만 가야 만나폴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한번 일회성으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본사 앞에 가요. 난리가 났었다니까요. 밤새워서 사람들이 줄 서고 있는 거예요. 그거 살라고. 새벽에 막.
밤을 새워서 막 그 강남 거기에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줄서 그 추운 날에 그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지금요 진짜 우리 좋은 환경에서 사업하고 있어요. 맞아. 음.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가 바뀔 정도로 글리코가 그렇게 대단한 물질이었다는 거. 글리코가 대단한 물질이었고 이것이 이제 우리 인체에 들어가서 바로 촉수에 가서 붙어서 질병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응? 만노즈 성분이나 갈락토즈, 저도 갈락토즈가 부족해서 르마티스에 걸렸던 거예요. 이게 엠브로토스를 집중적으로 먹으니까 그것이 개선된 거죠. 그 존 엑스포드 교수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아니요. 아니요. 미국 왕립의학회에 미국 왕립의학회, 영국 왕립의학회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회예요. 역사도 깊고. 그런데 왕립의학회에 이제 수석 이사급 되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런던대 교수예요. 존 엑스포드 교수예요. 전 세계에서요 류마티스 업계의 가장 최고 권위자예요. 뭐 한양대 어떤 교수가 뭐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분한테 진료 한번 보려고 하면 3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약이 안 돼서. 그 정도인데 이분은 전 세계에서 최고 권위자예요. 그래서 제가 류마티스 환자가 임신하면 정상으로 되는 이야기 했던가요? 네. 그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 최영희 사장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미국을 잘 안 가는데요.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메나페스트를 갔었어요. 그래서 메나페스트를 갔는데 그분이 왔어요. 그분이 와서 화면에다가 슈가 프린터 그림을 딱 쏘면서 이런 패턴이었는데 이런 패턴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갈락토즈하고 만노즈가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었는데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글리코가 어디에 있어요? 메나테크뿐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글리코를 가지고 있는 데는 메나테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존 엑스포드 교수가 메나테크에 와서 1년 동안 자기 연구를 했어요. 류마티스 가지고. 그래서 메나테크가 이제 글리코에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와서 했고요. 더 메나테크에 있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메나테크 본사에서 뭐라고 했는군요. 당신의 월급을 우리는 줄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가서 오히려 영국 왕립의학회에서 런던대에서 글리코를 알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때 1년 동안 그 류마티스가 왜 생겼고 글리코 영양소 부족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알고 엠브로토스를 가지고 실험해서 그것을 개선시키는 것을 입증했던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정미경 사장님께서 저기 읽어주시겠어요? 그 다음 단락. 네. 1988년. 1988년 3월 알톤 등이 수행한 또 다른 연구에서 포도당 유일 이론을 반박하는 보다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었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만노즈 분자가 쥐의 내장에서 혈액으로 신속하게 흡수되고 수시간 내에 혈액으로부터 말끔히 없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는 또한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배양 조직의 간세포에서 포도당이 아니라 만노즈로부터 당 단백질이 합성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시험들은
한결같이 만노주를 손상되지 않는 천연의 상태로 섭취하면 내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되고 다시 혈액에서 세포로 흡수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만노주는 포도당이 없이도 포유동물의 당 단백질 합성에 상당하게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만노주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포도당을 변환시키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케이크나 사탕에 있는 포도당으로는 건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 포도당이- 거기 잠깐만요. 거기에서 그 위에 보면 만노즈를 손상되지 않는 천연의 상태로 섭취하면 나오죠. 네, 만노즈 당을 손상되지 않는 천연의 상태로 섭취하면 내장에서 혈액으로 흡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 거냐? 이런 말이에요. 만노즈는 알로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응? 말로에의 유효 성분이 만노즈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소련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핵전제 그 위험에 있을 때 그 국가 프로젝트로 그걸 연구를 했다고, 화상약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계속 뭐냐면 그게 실패를 하는 거예요. 실패 원인이 뭔고니 알로에를 땄어요. 그런데 그 유효 성분이 시간이 지나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만노즈의 신선한 알로에를 땄을 때는 그것이 유효 성분이 있는데, 만노즈가 있는데, 이 만노즈가 3시간만 지나면 점점점 사라져가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메라테크는 그 기술력을 어떻게 했냐? 분자 안정화를 했어요. 분자 안정화. 시간이 지나도 그 만노즈 효과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 명의사장님, 부인월스와 없는 하나님 길에 읽어보면 이거 빌 맥거널리 박사가 연구실에서 이 분자 안정화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해결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에버랜드 뭐 이름을 기억이 안 나네. 그 흑인. 과학자. 흑인 과학자. 그래갖고 그 택배 회사가 실어다 준 연구자 있잖아요. 그 읽으셨죠? 읽었어요. 네. 에버랜드 알렉시스인가? 그런. 찾아드릴게요. 그냥 넘어가세요. 네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고민해서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학 분야에서 빌 맥거널리 박사는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버랜드 그 아프리카에서 영국에서 화학을 연구해 갖고 미국에, 그때는 아주 불모지였으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내려가는데 이 택시가 잘못 내려준 거예요. 잘못 내려줬는데 미국은 그냥 허허벌판이잖아요. 허허벌판인데 이제 막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택배 회사가 지나가는데 그 페덱스 택배 회사 차에는요 절대 일반인을 실어주지 않는데요. 그 법칙이 있대요. 법이래요. 그런데 하도 불쌍하니까 허벌판에서 혼자 비를 쫄쫄 맞고 있는데 이게 손을 들으니까 태워준 거예요.
왜 당신 거기에 서 있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했어. 했는데 내가 지금 급하니까 전화를 쓸 수 있는 회사 장소까지만 데려다 달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택배 회사가 그 회사 빌 맥커널리 연구소에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쓰러 이제 들어간 거예요. 전화를 쓰러 들어갔는데 사람이 쫄쫄 비 맞고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참 그래요. 그러니까 수건도 주고 따끈한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로 이렇게 왔냐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분자 안정화를 그분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메나테크라고 하는 회사는 필요한 사람은 택배 회사가 실어다 준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은 섭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와서 분자 안정화를 6개월 만에 성공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엠브로토스 라이프 유통기간이 5년이에요. 5년. 5년 가도 개봉만 안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통기한이 있죠. 5년까지를 허락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있는데 사실은 유통기한이 5년 정도 된다는 거. 5년이 가도 분자 안정화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특허가 바로 그런 특허예요. 그래서 만노즐을 손상되지 않는 자연 상태로 섭취하면 내장에서 혈액으로 바로 흡수돼요. 그래서 만노즐을 많이 넣을수록 속효성이 있고 빨리 좋아지는 거죠. 만노즐가 그만큼 그러니까 블랙라벨이잖아. 블랙라벨. 이제 이런 이야기도 들으면 재미있죠? 네. 그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정미경 사장님. 포도당 유일 이론을 반박할 수도 있는 또 하나의 증거를 소개하겠습니다. 포도당 유일 이론은 우리의 인체가 포도당을 적당한 형태의 당류로 변환시키는 데 필요한 효소를 생산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체는 포도당을 가지고 당 영양소를 필요한 만큼 생성하고 전달하는 데 관여하는 효소를 충분히 생산해낸다고 믿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존 엑스포드 박사는 루마티스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주요 당 영양소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양의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변환 과정이 15단계를 거치거든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비타민, 효소, 온도, 시간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퓨코즈가 만들어져요. 요즘에 그만큼 이렇게 암 환자가 많은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 단계를 다. 그런데 우리 엠브로토스는 어때요? 8가지를 다 한꺼번에 집어넣어주니까 좋죠. 안전하죠. 그 다음에 슈가 프린터. 우리 명희 사장님 읽어주시겠어요? 슈거 프린트. 포도당 유일 이론과 무관하게 질병의 진행 과정과 당 영양소 결핍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슈거 프린팅이라고 부르는 테스트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개발한 학자는 당 생물학 분야에서 가장 존경받는 연구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 과학자의 이름은 존 엑스포드, 의학 박사, 왕립내과 의사 협회 회원로 세계의 의학 잡지 편집인과 기타 의학 및 건강 관련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립의학협회 면역학 및 알레르기 분과위원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엑스포드 박사는 50편 이상의 과학적 검토 논문,
100여 편의 논문과 2권의 의학 교과서를 집필했습니다. 그는 현재 루마티즘 연구에 전념하고 있으며 특히 관절염과 관련한 당 생물학에 특히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엑스포드 박사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 전신 성홍반성 낭창 이게 더 어렵네. 를 포함한 류마티스 질환에서 당 영양소인 갈락토즈를 용도에 맞게 전달시키는 효소와 당파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엑스포드 박사는 갈락토스 트랜스페라이즈라는 효소와 갈락토즈가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서보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 환자의 경우 모두 낫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또한 질병의 정도가 갈락토즈의 결핍 정도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도 관찰했습니다. 엑스포드 박사는 자신이 발명한 슈가 프린팅 방법을 이용하여 시험한 류마티스 환자들이 매우 독특한 슈거 프린트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1965년 이래로 당 영양소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모든 비밀과 암호가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엑스포드 박사의 슈가 프린팅 기술이 개발되어 앞으로 의사들이 혈액 속의 당 영양소에 대한 프린트 정보를 통해 특정 질병을 진단뿐 아니라 예측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개인적인 입장에서 엑스포드 박사와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의할 수 있던 시간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무한한 존경심을 표하는 바입니다. 엑스포드 박사는 과학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사람 중의 한 명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2000년 런던에서 활동하던 과학자들은 당 생물학과 의학을 주제로 한 왕립의학협회 회의에서 비정상적인 당화와 질병과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 일은 새 천년을 이어는 획기적인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네. 잠깐만요. 이 슈가 프린터가 우리 사업에 대한 큰 비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최영희 사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 슈가 프린터 때문에 정말 가슴이 설레었던 적이 한두 번 아닌데 막 이게 뭔 거냐 이런 거예요. 피를 뽑아서 이렇게 그 기계에다 넣으면 8가지 당류가 어떤 것은 이렇게 높게 어떤 것은 밑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질병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게 이 글리코 업계가 어떻게 되는 거니 이런 거예요. 일본이 기초과학은 제일 발달되어 있어요. 일본 기초과학. 인공 혈액을 만들 정도로 근데 특허를 이제 안 내놨으니까 글리코를 자기들이 우리가 효코이단이라고 해서 뭐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도 비싸게 사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가장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 글리코 물질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메나테크가 갖고 있죠. 측정 장비는 누가 갖고 있는 거요? 영국 왕립의학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왕립의학회에서 이제 혈액을 뽑아서 거기다 넣으면 슈가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고 이 사람은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떤 질병이 걸릴 것이다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제품이 실제 물질이 있어야죠. 예. 실제 물질이 있어야 하잖아요. 측정만 하면 뭐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았어. 진단 받으면 뭐해? 해결 방법이 있어야지. 치료법이 있어야지. 예. 그래서 그건 뭔 거냐. 지금 특허가 출원은 되어 있어요.
이게 슈가 프린터가 특허는 출원되어 있는데 완료가 안 된 상태예요. 완료가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니? 전 세계 모든 병원들의 엑스레이처럼, MRI처럼 이렇게 다 쓰게 되는 거예요. 밥 좋다. 앞으로 우리 미래예요, 미래. 좋다. 그러면 특허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물질은 미국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요, 우리 회원가입 서류 써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이게 비전이에요. 엄청난 비전.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메나테크가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부자 된다는 거예요. 더 큰 회사가 되고요. 보통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마이크로소프트나 우리가 이제 삼성 같은 데 한번 생각해 보면 핸드폰 같은 거 이러잖아요. 뭐 4G가 나왔어. 3G에 나오고 뭐 이렇게 점차 이렇게 핸드폰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1번 그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술력이 좋아지고 2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1번 기술력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지. 안 써먹잖아요. 이게 더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메나테크는 나는 제일 처음에는 그 얘기를 해서 비웃었어요. 아이고, 메나테크가 조그마한 식품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메나페스트에 갔을 때 어떤 얘기군요. 메나테크 회사는 500년도 간다는 거예요. 이 특허 관리만 잘하게 되면요, 500년도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기기를 만드는 회사들은 핸드폰 4G를 나왔다가 뭐 3G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점점점 이 기술은 도태되는데, 글리코는 인간을 상대해요. 에덴 동산에 아담하고 우리하고 뭐 달라진 거 있나요? 세포가 달라졌어요? 아니잖아요. 문명이 발달한다고 세포가 달라지나요? 인간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세포 하나 만들 수 있나요? 만들지. 응? 그러기 때문에 메나테크는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155개국의 특허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이 투자가 되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155개국의 특허를 지금 68개국에 특허 완료했잖아요. 그리고 27개국에 갔어요. 지금 들어갔어요. 27개. 그런데 지금의 상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7개국에 한 사람만 리더감을 세운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 이재용이 부러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메나테크는 인간을 상대로 하고 인간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모세나 지금 살고 있는 안현순이나 똑같은 세포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혈액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유전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포 구조물을 만드는 기본, 집으로 말하면 기초가 되는 것을 이 회사가 독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엄청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 특허가 뺏기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영국 왕립의학회에서 특허가 완료되는 시간에 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한테 넉해한 일이 생기겠어요. 이게 제약회사가 안 되고 네트워크 회사라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감사해요. 사람들은요, 다단계다 뭐 해가지고 뭐 오해를 받고 뭐 이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내가 의사도 아닌데, 내가 뭐 의대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제품을 공부해서 정보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나요? 어떻게 비전이 느껴지시는가요? 이 속에 아. 계신 분들은 다 행운이십니다. 네, 진짜 행운입니다. 천운을 받으시. 최영민 사장님 날마다 밥 사줘도요. 네, 뭐 저기 하지 않아요. 응? 쫄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단계다 뭐다 쫄지 말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손 만대 500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 잘 갖춰 놓으면 이것이 이 회사가 500년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들, 자자손손. 손자, 대대손손. 155개국에 특허가 완료되고 거기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지금 겨우 27개국 들어갔는데, 더군다나 한국 사람이 사업도 제일 잘해요. 우리는 GL 시스템이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비전이에요. 사람들이 삼성 들어가면 엄청 부러워하고 막 굉장히 그냥 그 엄마들이 막 뻐개고 그런데 그거 잽이도 안 돼요. 저는 제대로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맞아. 응? 야, 너 월급쟁이 해봐야 비전 없다. 응? 맨하테크 네 사업을 해라. 왜? 저는 맨하페스트를 계속 가서 이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아까워서 그 자리를 버렸냐고. 저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이런 비전이 있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교장 자리 그죠? 응. 교장하면 뭐 하겠어요. 응? 교장하면 진짜 교장 퇴임하고 나면요, 서로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래요. 교장 옷 입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아니에요. 근데 사장님이 내가 학교 교장이라고 하면 저 쳐다보긴 하겠어요? 맨하테크로 이렇게 묶여지니까 진짜 제가 이렇게 말해도 믿어주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정말 이건 대단한 비전입니다. 정미견 사장님 이런지 몰랐죠? 이런 비전이 있는지 몰랐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걸 가문을 바꿔버리는 일이에요. 아들한테. 얼마나 좋아요. 응? 아들한테. 내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아들한테 저 김승현 사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에 없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머니 저 애 선이랑 데리고요 호텔에 호캉스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잘한다. 애미는 빼놓고 지내더라. 그래도 하나도 섭섭하지 않아요. 하나도 섭섭하지 않아. 아들 잘 되는데 배 아픈 부모가 있을까요? 아들 우리는 내가 못해도 아들이 잘 되는 거 바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맨하테크는 무궁무진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제가 너무나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정희 사장님이 비정상적인 당화 한번 읽어볼까요? 예. 비정상적 당화, 류마티성 관절염, 갈락토즈 수준 감소에 따른 면역 글로불린 이상, 분자 형태 변형, 면역 인식 오류, 갈락토즈 감소에 따른 질병의 심각성, 슈가 패턴의 변화에 따른 9가지 류마티스성 질환. 모든 질환은 독특한 슈가 프린트를 갖는다. 2000년 왕립의학협회 컨퍼런스 당생물학 앤 의학. 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엑스포드 박사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심각성은 8가지 단당류의 하나이자 음식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 2가지 단당류 중에 한 가지인 갈락토즈의 결핍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들은 그러한 당 영양소가 너무 부족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할 2가지 당 영양소 중 한 가지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결핍된 당 영양소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효소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슈가 프린팅 기술이 더욱 진보되고 있으며 엑스포드 박사의 연구에 대해 알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기술이 향후 의료검사 분야의 표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한편 프리즈 박사는 소아과 저널에서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만노제의 생체 이용률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지만 관련된 당화 과정을 담당하기에는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램버그와 맥애널리는 광범위한 문헌 연구를 토대로 우리가 먹는 음식만으로는 특정 단당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책의 중간 부분에 소개되어 있는 자료는 음식의 가공 과정 시 당이 손실된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른색 막대 그래프는 자연 상태에서 수확한 당근에 존재하는 다양한 타입의 당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란 막대 그래프는 조리된 당근에 존재하는 당류의 양을 보여줍니다. 조리를 하면 특정 당류는 거의 소실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당근의 단맛을 제공하는 자당은 그 함량이 매우 높으며 조리 후에도 높은 함량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자당과 포도당은 많은 양을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 못합니다. 또 다른 당분인 과당도 조금만 섭취해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수준의 과당은 높은 수준의 자당만큼 건강에 이롭지 않습니다. 세포 간 정보 전달과 면역 반응 조절을 위해 필요한 당류는 6탄당, 헥소즈 탄소가 6개인 분자라는 뜻, 형태의 아미노당인 N-아세틸글루코사민, N-아세틸갈락토사민 및 과학자들이 9탄당으로 분리하고 있는 N-아세틸유라민산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러한 용어는 과학자가 아닌 경우 그다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으며 단지 정확성을 피하기 위해 소개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단백질 사슬은 5탄당을 그다지 많이 함유하고 있지 않지만 자일로즈도 다른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앞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당 영양소에 속하는 분자는 자당이나 포도당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적은 양만이 존재합니다. 일단 당근을 조리하면 6탄당이나 9탄당 당 영양소 분자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근을 날 것으로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당류는 다양한 음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음식만으로는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끔찍한 건강 위험, 유독 물질 및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당류를 섭취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고 인체가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당 영양소를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더 읽어요? 네, 아니,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탄수화물이 200가지가 넘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아는 것은 포도당, 자당, 뭐 엿당, 뭐 올리고당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당들은 나쁜 당이라는 거예요. 8가지 당류는 세포 구조물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당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이제 뭐 여러 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당화라는 것이 뭔가? 당화. 거기 나와 있죠? 46쪽에 당화가 나와 있죠. 당화는 뭔거요? 그냥 글리코 촉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에서 DNA에서 이제 설계도를 해가지고요. 그걸 모아서 골지체에서 트리밍 과정을 거쳐가지고 유전 정보에 의해서 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무 이렇게 싹 나오듯이. 이게 당화거든요. 근데 당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의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뭔거요? 살아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60조 개, 100조 개의 세포가 건강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당화가 막 일어나고. 응? 그런데 죽은 자는요, 당화가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그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또 엄마 뱃속에서 당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기형아를 낳게 돼요. 산부인과에서 기형아 검사하잖아요. 그 기형아 검사가 일종의 슈가 프린터예요. 당화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화가 그만큼 우리 생명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이 혈액형 그림이 나오죠. 네. 그 옆 페이지에 혈액형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세포 촉수가 대화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화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대화하는가를 지금 혈액형을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서 이 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의사 선생님이 아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대에 다닐 때 혈액형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 볼 때 어떻게 유의하는 거냐? O형은 GLC, GLL 뭐 이렇게 유의했대요. O형은. 그리고 A형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배웠대요. 그러니까 거기 그 표를 보면요, 이렇게 빨간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저기 명희 사장님이 한번 그거 읽어줘 보세요. 아이고 이거 읽긴 어렵네요. 영어. 아이고 그대로 그냥 발음대로밖에 못해요. 정확하게 의사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O형은 세라마이드에서 스핑고신 하는 게 있고, 패티 애시드, 그 밑에 GLC니까 갈락토즈가 갈락토즈가 두 번째 거네. 글루코즈, 갈락토즈, NAC, 그다음에 갈락토즈에다 fructose 하나 들어간 게 O형.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빨간 것은요, 적혈구 끝에 지금 당이 몇 개가 붙어 있는 거냐?
두 개. 글루코즈, 갈락토스, 갈락토사민, 갈락토즈, 퓨코즈 이렇게 다섯 다섯 개가 개. 붙어 있으면 O형이라는 거예요. 음흠. O형. 그러면 O형하고 A형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가 더 똑같아요. 붙었어요. 그 끝에만 달라요. 갈 NAC 하나가 더 붙었어요. 네. 갈락토즈 그 N아세트 갈락토사민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B형은 또 어때요? 갈락토즈라고 하는 당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갈락토즈가 하나 더 붙었어요. AB형은 뭐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다 N아세트 갈락토사민하고 갈락토즈가 붙어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끝의 차이로 인해서 세포들이 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O형은 A형한테 수혈을 해도요 무난해요. 저기 그런데 A형이 O형한테 수혈을 했어요. 그러면 대화를 해보니까 내 편이 아니야. 뭐가 들었어요? N아세트 갈락토사민이 들어온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적을 구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라고 알으니까 혈액을 굳혀버려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혈액사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학이 어느 정도 발달하는군요. A형이 튜브에다가 A형 혈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거기에 효소를 넣어가지고요. N아세틸 갈락토사민을 띄워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O형이 그러면 됐어요. O형이 되네. 그러니까 수혈을 해요. 지금 사람한테는 안 되고요. 빈팔 원숭이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사람한테는 아직 실험이 안 됐어요. 빈팔 원숭이한테는 A형의 혈액을 가져다가 효소 처리를 해서 O형을 만들어가고 넣어주니까 안전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그 정도로 발달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일본은 인공 혈액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반도체가 먹고 살릴 거라고 하는데요. 일본은 글리코하고요. 몽고니 글리코하고 인공 혈액을 가지고 앞으로 인공 혈액을 만들어서 수혈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생길까요? 엄청난 부가 거기에 걸려 있잖아요. 일본은 그렇게 생체 실험, 우리 일제시대부터 생체 실험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 글리코가 그만큼 우리 생명의 미세한 부분에 혈액, 사람의 생명은 피에 달려 있잖아요. 피까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글리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당류들이 그 다음 페이지를 열어보면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당류 이런 것들이 조리를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 이 페이지 있죠. 이 페이지. 지금 보면. 네. 응?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보면 시금치 100g 당 영양소가 시금치 조리 후에 아연이나 미네랄 같은 것은요 하나도 손실이 안 됐어요. 별로 안 돼요. 그런데 당류는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당류는요 60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사라져 버려요. 저는 옛날에요 많이 아팠을 때 봄만 되면 고로쇠 수육을 사가지고요 말통으로 사놓고 그걸 먹었어요. 근데 사실 말통으로 사놓고 글리코 그 당류 그게 뭐 때문에 좋은가도 모르고 먹었던 거예요. 고로쇠 수액 속에. 그런데 고로쇠 수액 속에 뭐가 있는 거냐?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글리코 영양소를 거기 나무 수액에다 대고 빨아먹으면 100% 있다고 하면 말통에다 받아서 하게 되면요. 거의 다른 영양소는 있을지 몰라도 사라져요. 그런 거니 3시간 이상만 되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를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자 안정화, 그 유효 성분이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그게 특허예요. 그래서 이거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그림만 보면 목욕탕 앞에 있는 그 발수건이 생각났어요. 우리 그 촉수가 이렇게 있다는 거. 그러면 다시 최영희 사장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세포의 정보 전달 메커니즘. 필자는 수차례 세포 간 정보 전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왜 세포 간 정보 전달이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간 정보 전달이라는 개념은 일반인들에게는 금방 와닿지 않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범한 용어를 사용하여 왜 이러한 메커니즘이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설명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9쪽. 네. 혈액에는 우리를 방어하고 보호하며 외부의 침입자를 격퇴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가 존재합니다. 이 군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혈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혈구에는 다시 면역체계의 중요한 두 가지 림프구, 특히 T세포와 B세포가 존재합니다. T세포는 질병을 초래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와 유해 물질을 직접 공격하며 다른 면역체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B세포, 정찰세포는 침입자를 중화시키거나 다른 공격세포가 이들을 파괴할 수 있도록 특별한 추적 장치를 부착합니다. 내용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군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찰세포가 하는 일은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암세포와 같이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찰세포는 상호 대화가 가능해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화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충분한 당화가 이루어진 정찰세포는 적을 식별하여 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세포 간 정보 전달 물질 신호를 T세포가 명령을 기다리는 T세포 본부 흉선에서 보냅니다. 만일 이들 세포가 충분한 당화 과정을 거쳤다면 면역체계의 본부에 해당하는 흉선이 다시 군인세포에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면역체계 본부를 떠나 정찰세포로 추적장치를 부착한 세포를 파괴하기 위해 이동합니다. 만일 정찰세포의 당화가 완전치 못하여 불완전한 단단백질을 갖고 있으면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수 없게 되며 건강한 세포에는 공격을 위한 추적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 존재하는 군인세포는 단순하게 명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추적장치가 부착된 세포를 공격하여 파괴합니다. 이러한 일은 자신의 면역 시스템이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자가 면역 질환으로 분류된 질병에는 4가지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그 수가 무려 80가지가 넘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난 30년 동안 그다지 변화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면역체계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면역체계에는 여러 가지 다른 세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면역학 교재가 아니므로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완벽한 당영양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정찰세포는 우군과 적군 세포를 식별하지 못하고 따라서 추적장치를 부착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군인세포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며 결국 적군세포가 감염이나 질병을 야기해도 이를 방치하게 됩니다. 면역세계가 건강 문제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문제로 사람들은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관여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며 어떠한 영양소도 단독적으로 건강을 유지해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포간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은 건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정보 전달, 신호 전달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올바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뭔군요.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세포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 건강을 유지하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글리코 영양소를 강조하느냐.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군요. 엠브로토스만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5대 영양소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지 않는 거지. 글리코 영양소가 새로 알려진 영양소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이 있고 그렇게 그것이 들어가서 세포를 구성하는데 알려지지 않는 글리코 영양소, 세포 촉수의 당화를 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엠브로토스만 먹어갖고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엠브로토스만 먹을래. 엠브로토스 촉수를 어디다 만들어요? 우리가 글리코 영양소뿐 아니고 5대 영양소에다가 플러스 뭘 먹어야 되는 거니? 글리코 영양소를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면역 체계도 이제 근데 면역은요 자가 면역 질환이 있고 저면역, 과면역이 있죠. 과면역, 저면역,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저면역은 암 같은 거죠. 암. 그 다음에 과면역은 아토피 뭐 이런 것들. 아토피, 과면역이고 자가 면역 질환은 적의 꼴대에다가 적을 공격해야 되는데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가 면역. 그래서 지금 아까 책에도 나왔지만 옛날에는 4가지 정도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밝혀진 것이 자가 면역 80여 종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암 환자가 많아졌잖아요. 암 환자는요 저면역이거든요. 저면역. 그러면 이걸 설명할 때 저는 항상 세콤을 이야기해요. 세콤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빨리 알아듣더라고요. 금은방에 이제 세콤 장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들어오면 세콤이 울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퀴벌레만 들어가도 세콤에 울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 시끄럽다. 그 세콤 장치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도둑놈 막으라고 했는데. 과면역 질환은 마치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금은방에 뭐가 들어왔는 거냐? 때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울리질 않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도둑 맞죠? 이게 저면역이에요. 이해가 빨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가면역 질환은 이제 출구, 나무 적군을 꼴대에다 넣어야 되는데 내 꼴대를 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이해가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하고 요즘에 양자를 많이 하는데 면역이 어떤 사람은 감기가 걸렸는데 1달, 2달 가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면역이
이 저면역이 든 거예요. 면역 기능이 약화된 거죠. 약화되고 또 암도 많이 생겨요. 그건 뭔 거냐? 이제 나이가 들수록 하는데 이 오목가슴 밑에 쏙 들어간 데 있죠. 그걸 흉선이라고 그래요. 오목가슴 밑에 쏙 들어간 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 부분이 있죠. 그런데 면역계가 백혈구 중에서 특공대를 뽑아가지고요. 이 흉선에서 특공대 훈련을 시켜요. 그게 뭔 거니? NK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NK세포는 뭔 거니? 암세포만 추적해서 잡는 세포예요. NK세포는.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그래서 암세포만 추적해서. 어린애 암 환자는 별로 없는데 어른 암 환자는 많이 있죠. 왜 그런 거니? 이 흉선이요 굳어지면서요 NK세포 훈련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글리코 영양소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양자 측정에 가슴샘이라고 나와요. 가슴샘. 가슴샘이 흉선이에요, 흉선. 그러니까 그 기능이 초록색인 사람은 면역력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약화되어 있는 사람, 청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되면 면역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면역세포를 만들지 못하니까. 그래서 양자 측정할 때 그 가슴샘이라고 하는 것이 흉선이고 거기에서 백혈구 훈련시킨다. 그래서 NK세포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양자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영희 사장님 언제 미팅 하시면 이 식물이 대단해요 책 있죠. 책 요즘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없다. 한번 찾아서 네. 이걸 이 그림을 보고요. 맞아. 면역 체계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네. 뭐가 있는 거냐? 면역팀 소개하면요 호중구가 있어요. 호중구. 네. 그 다음에 호중구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중구는 몸의 방위군의 군인으로서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잡아먹는다. 호중구. 그 다음에 이제 마크로파지라고 해서 대식세포가 있어요. 대식세포. 호중구로 대처할 수 없을 때 등장한다. 또한 침입자에 대한 정보를 림프절이라고 하는 사령부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호중구가 잡아먹어요. 그걸 못 잡아먹으면 누가 나온 거니? 그 다음으로 누가 출동하는 거니? 마크로파지가 입이 커요. 아구같이 입이 커. 그래갖고 확 잡아먹어요. 마크로파지가 이제 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헬퍼 T세포가 있어요. 헬퍼 T세포는 T세포 중에서 선발된 사령관, 마크로파지로부터 정보를 기초로 해서 인체 방위군의 전사들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한다. 응? 명령을 내려서 어디 지금 예를 들어서 못에 찔렸어. 발바닥이. 그러면 발바닥으로 빨리 출동해. 그래서 혈관을 확장을 시켜요. 그리고 선살같이 달려가서 병군의 침입을 막아요. 이게 헬퍼 T세포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온 거야? 항체가 나와요. 항체. 항체는 나쁜 것을 처치하는 Y자처럼 생긴 미사일이에요. 엠브로토스가 어떤 것인군요? 항체 유사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원이 있잖아요. 항원은 병균이에요. 병균. 그러니까 콜레라균이라고는 항원이 들어왔어요. 항체는 뭔군요? 그것을 공격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가 나와가지고 이걸 싸워서 이기면 거기에서 고름이 생겨요. 그러니까 엠브로토스 역할은요. 항원에 대해서 항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화학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항생제예요.
화학적으로 들으니까 항생제. 항생제가 가서 이걸 없애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B세포, 헬퍼 T세포를 통솔하여 항체를 만들어 적을 향해 발사한다. 수리탄 같은 거예요. 미사일로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B세포예요. 그 다음에 킬러 T세포가 있는데요. 나쁜 것에 의해서 다치거나 죽은 세포를 정리해요. 고름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 T세포가 있어요. 이제 일단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 공격이 맞춰졌으면 스톱을 해야 돼. 그런데 스톱을 하지 않고요. 계속 쏘는 거예요. 그게 아토피예요. 그게 고장난 거예요. 그 집중적으로 계속 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글리코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대화하는가를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백혈구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가를 오늘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 그리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이 있다거나 오늘 느낀 점부터 한번 해볼까요? 먼저 정미경 사장님. 네. 엠브로토스하고 만나폴하고 2대1로 먹으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만 섭취했을 때, 다른 거 안 먹고 그거만 딱 섭취하면은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세포 촉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다른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이제 밥, 고기 이런 거 먹으니까 단백질 이런 거 있지만 균형 있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있게. 강조하는 이유는 아직 글리코를 모르기 때문에 글리코를 계속 강조하니까 엠브로토스하고 만나폴만 드시겠다고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가장 건강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기본은 뭐군요? OSP예요. 그래서 OSP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엠브로토스 들어있잖아요. 글리코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AO 항산화제 들어있잖아요. 호르몬 균형 맞춰주는 플러스 들어있잖아요. 종합 비타민, 미네랄, 카탈리스트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인 거예요. 한 가지 추가하자면 엠브로토스는 회장님이에요. 회장님은 명령을 내리지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명령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영양소를 먹어줘야만 그 영양소가 회장이 명령을 내리는데 필요한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나테크가 내비게이션 일을 했잖아요. 그거예요. 그 다른 거 안 먹으면 메나테크 글리코 영양소가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줄기세포 많이 맞잖아요. 응? 가서 막 일본, 중국 가서 줄기세포 맞고 있잖아요. 그 줄기세포도요. 글리코가 없으면 가지를 못해요. 맞아요. 찾아가지를 못해요. 네. 또 다른 느낀 점은 없나요? 사업적인 비전 같은 거. 아니, 그러면은 하세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말씀하세요. 무릎에 줄기세포처럼 그 수술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주사요법으로. 네. 그러면은 엠브로토스를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겠네요. 활성화. 그렇죠. 음. 그리고요. 속에. 네,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엠브로토스를 먹게 되면요. 일주일만 먹어도 줄기세포가 500배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줄기세포를 자연 줄기세포예요. 그 메나테크 이야기에 나오는데 보면 나스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네. 글리코 영양소와 줄기세포는 메나테크를 빼놓고는 이거 다 임상된 거예요.
일주일만 먹어도 MBC 뉴스 한번 찾아서 정미경 사장님한테 한번 보내줘 보세요. MBC 우리나라 미국의 MBC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일주일만 먹어도 500배, 1조개가 줄기세포가 생긴다고 나오잖아요. 1트리온, 1조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명희 사장님? 아니요, 저는 아까 항상 들을 때 생각한 게 그 양자 측정한다는 거요. 네, 그거는 네. 한국 가면 해볼 수 있어요? 네.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어디 뭐 그게 회사 기계를 갖고 있어요. 아니요, 개인들이라 저도 갖고 있어요. 예. 오, 거기서도 그걸 살 수 사업에 있어요. 활용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양자- 사면 돼. 기계가 양자 얼마 측정. 안 해요. 미국 사이트에서 우리 아들이 16만 원 그냥. 13만 원인가 주고 샀어. 미국에서 그 사이트, 미국 사이트로는. 그 영어로 이름이 뭐예요? 양자 측정기? 오케이.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네네. 저기요, 찾아가지고. 독일에서 양자로 해가지고 1분만 손 얹으면 우리 몸의 상태를, 영양 상태를 싹 나와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이걸 많이 활용하잖아요. 네, 한번 찾아봐야 돼. 놀라운 것은 우리 안강호 사장님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거니? 이렇게 활용해요. 처음 측정을 하고 메나테크 제품을 먹고 얼만큼 좋아졌는가. 근데 그 추적을 해요. 2년, 3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가요? 1년, 2년 했더니 전부 다 정상으로 오는 거예요. 전부 녹색으로 싹 나타나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사업을 하려면 그런 걸 활용을 하면 신뢰도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신뢰도. 네, 알았습니다. 네. 김지옥 사장님. 저는 강의를 들을 때마다 제가 조금씩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생긴다는데 그래요.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슈가 프린터라는 이 기계가 뭐 특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기면 정말 메나테크가 얼마나 큰 사업에 번창할까 싶어서 정말 그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죠. 아무튼 그 꿈을 우리 복 많은 자손들이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 사장님. 예. 나도 슈가 프린터 지난번에 한번 들었잖아요. 네. 예. 이것만 되면은 우리 더 이상 없잖아요. 병원이 필요가 없죠. 네. 이게 언제쯤 될까요? 특허를 맡고 있겠죠. 지금 왕립의학회에서는요. 왕립의학회에서는 이미 발표된 질병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이미 발표되어서 정상화된 질병들이 있는데요. 몽곤이 근육 긴장 저하증, 간장애 간병증, 내사시, 발작, 손해 형성 저하증, 조화 운동 불능 기능 장애, 말 더듬증, 사춘기 망막염, 지방 이상증, 망막 색소 변성, 색소 망만염, 척추 망곡, 사지 구축, 간 섬유증, 단백 소실 창자병증, 응급병증, 저혈당증, 정신운동 지연증, 간질, 시력 저하, 소두증, 홍채 결손, 전두 결손 은혜파, 망막염 이런 이름 들어보지도 않는 질병이 회복되었다고 이미 영국 왕립의학회에서 다 발표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찍어서
저기 형기 사장님 이 책 갖고 계시죠? 네,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찍어 갖고 올려주세요. 한명희 사장님도 네. 이 책 한 권 갖고 가셨지 싶어. 저기 일본 그거요. 예. 아니 이 초록색, 책. 초록색. 저거. 예,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 있어요. 나도 있는데. 거기에 있어요. 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몇 쪽인군요? 78쪽. 사장님들 다 한 권씩 갖고 계시지 싶은데. 네네. 어디 최영희 사장님 이제 30분 됐지만 네. 말씀 저는 해주시고. 안현순 사장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꼼꼼하게 다 안내를 못 드려요. 근데 이제 오늘 하나를 더 사장님들에게 정보를 하나 더 드리자면 이런 게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영하 40도에 내렸어. 내리는데 40도에 내리면 우리가 적사를 한답니다. 폐에 그 공기가 들어가면. 근데 그 공기를 순간적으로 500만 분의 1초로 온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글리코가 하는 거예요. 그만큼 면역을 강력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나테크를 정말 우리가 말하는 대로를 믿어주는 사람은 행운인 거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크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만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200년, 100년 지나갖고 알아갖고 자기는 벌써 세상은 떠나고 없을 끼고 그 자손이라도 알아들으면 다행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들은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이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회라고 봅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 사장님, 네. 예. 고 PD 요번에 7일, 8일 가시죠?